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MIT 기술 리뷰에 올라온 문제 해결을 위해 몸이 진화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근에 열린 과기부주간 글로벌 AI 포럼에서 장병탁 교수님과 조슈아 벤지아 교수님도 인공지능에게 몸이 있다면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도 같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 팔다리가 달려있는 가상의 생물체를 만들어서 가상의 공간에 위치시킨 뒤에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미션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가상 생물들은 심층 진화 강화 학습을 이용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여러 가상 생물 중에 미션을 우수하게 수행한 모델을 선별했습니다. 선별한 가상 생물들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를 만들어서 동일한 조건의 가상 환경에서 동일한 미션을 수행시켰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가상 생물들은 몸체를 변형시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하는 동안 가상 생물들은 팔다리의 수를 더하거나 줄이기도 하였으며 팔다리의 길이나 유연성을 조정하며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가상 생물에게 몸의 형태를 선택하라는 압력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미션 수행에 적합한 몸의 형태로 변경시키는 것을 보며 몸의 형태와 미션 수행 능력, 즉 지능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렇게 진화를 거친 가상 생물들이 처음 주어지는 새로운 미션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도 측정해 보았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환경이나 문제에 잘 대처하는 것이 일반 지능의 기본적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는 로봇의 형태를 먼저 만들고 이후 특정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체를 학습시키던 방향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을 통해 특화된 형태를 먼저 찾은 후에 로봇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을 했듯이 더 좋은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개방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몸이 없이 주로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몸을 갖고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면 범용 인공지능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유진님께서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모든 지능을 가진 개체는 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도 범용성을 갖기 위해 몸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바디먼트의 주장은 심층 강화 학습이 진화하면서 게리 마커스, 페이페이리, 벤 괴첼, 조슈아 벤지오 교수 등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논리 모델을 설계하지 않고 몸을 지닌 로봇이 스스로 강화 학습을 통해 알고리즘을 생성하겠다고 하는 인바디먼트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유진님 지금 부연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 바디 인바디먼트는 모든 지능을 가진 것은 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입문반에서 마인드하고 바디는 분리됐다 그러는데 일단은 이원론이 아니고 이제 모니즘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논이죠. 몸과 마음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안에서 같이 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강화 학습, 그러니까 최근 이제 AGI 컨퍼런스가 벵게첼이 싱귤러리티넷에서 열었는데 거기서 조슈아 바흐에게 청중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지능하고 강화 학습이 비슷한 것 같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강화 학습은 이제 리워드를 통해서 이제 최적의 시스템을 달성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오토메이션이 최적화, 리워드를 통한 이제 피직스, 이제 물리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 휴먼 로직은 모른다는 거죠. 그 휴먼 로직이 뭐냐? 그럼 또 본다는 거랑 하는데 이 왜 동물의 지능과 비슷하냐면은 그 동물 이게 개를 보면은 그 심리학 이론 중에 이런 게 있대요. 그 클래시컬 컨디셔닝은 그
개한테 이렇게 종을 흔들고 밥을 주고, 종을 흔들고 밥을 주고, 그다음에 밥을 안 주고 종을 흔들면 이제 침을 흘린다는 조건 반사. 그러니까 무의식이 작동하는 내 무의식 영역이 반사되는 리액션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 조건 반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퍼런트 컨디셔닝인데 그거는 이제 공을 던졌는데 그거를 갖고 오면은 이제 뭐 과자를 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 잘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리워드 학습 시스템이 동물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왜 또 동물이랑 인간은 또 왜 다를까 이러는 거죠. 강학습은 그렇다 치고, 강학습이 좀 비슷하다고 치고, 동물이랑 사람은 그러면 뭐가 다른가 하면 라지브 개발자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사람만이 활동을 볼 수 있다. 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동우님이 잘 아시는 그 5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액티비티를 본다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를 프루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 거를 내가 확인하는 거, 인증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활동을 본다는 거, 동적 활동을 이제 본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오직 인간만이 활동을 볼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머신 관점에서 보면은 퀀텀 피직스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선물 나눠준 순서가.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바디먼트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스스로 원리를 무시하고 원리를 우리가 사람이 그려서 넣어주는 게 아니고 머신 스스로 리워드를 통해서 목적을 통해서 작은 몸집의 로봇은 스스로 자기의 피직스를 찾고 큰 몸집의 로봇은 자기의 큰 몸집을 찾고 이렇게 해서 범용 인공지능을 좀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최적화가 이제 하는 건데 우린요 사람이 그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자기가 시스템에 속해 있으면 내가 유니버스에 속해 있으면 유니버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능이 시스템 속에 있으면 그 시스템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바디먼트가 아니고 바디라는 거는 그냥 센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센서가 이게 로봇 바디가 아니고 센서가 어디 있건 그게 DB가 됐건 이메일이 됐건 뭐건 내 센서가 있는 곳은 내 바디의 일부가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유진님께 들었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게 이러한 방법으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심층 진화 강화학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물리적인 부분을 자동화시키는 그리고 물리적인 부분을 학습시키는 부분이어서 실제 어떠한 운영에 있을 때 이러한 심층 강화학습을 통해서 물리적인 부분을 어 오토메이션 시킨다면 실제 운영에 있을 때는 사람들끼리 합의된 정책이나 매뉴얼들을 가지고 운행할 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 우리가 올바른 시스템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B 구역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감지되면 실제로는 감지만 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불을 실제 제압할 수 있는 초기 진압대가 출동을 해서 출동을 하라는 명령을 보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외부에 있는 소방센터에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 유진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러한 심층 강화 학습을 통해서 물리적인 부분들이 자동화되고 그 자동화된 것은 실제 시스템에서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필요한지 아닌지 지금 그 물리적으로 자동화시킨 행동을 실행시켜야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분은 몸적인 부분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 또는 마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몸만 자동화시켜서는 그냥 어떠한 행동을 잘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전체적인 큰 운영을 잘하는 부분 즉 지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조금 그때 인상 깊었어서 네. 유진님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해 주시거나 아니면 수정해 주실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좋았습니다. 배웠습니다. 네, 그거 유진님이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하셨던 거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거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서 한번 또
또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희